이번 2025년 제11회 손해평가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약관, 24년도 약관을 가지고 우리가 25년도 시험을 준비하는데요. 자, 이론서가 2월 28일에 나왔어요. 예년보다는 좀 한 달 정도 빨리 나와서 우리가 그만큼 개정된 내용을 미리 좀 준비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내용이 새로 들어오고 뭐가 개정됐는지 아마 궁금해 하실 건데, 자, 그거 거의 제가 빠뜨리지 않고 아주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로 보니까 이거 좀 많아 보이는데요. 실은 간단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많게 보이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작년 24년도에는 꽤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분량도 좀 개정된 게 많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담은 느끼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좀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빠뜨리지 않고 잘 정리하셔서 시험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정된 것 중에 이렇게 좀 시험에 출제될 만한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제대로 정리해도 한 10점, 15점은 그냥 우리가 죽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맞췄다 이런 말 하기도 쪽팔려요. 그냥 주었다 이래야지 맞췄다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내용 자 보면서 이 교재 프린트 자료 보면서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론서 있잖아요. 그 이론서 순서대로 했어요. 제가 여러분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마 이론 강의가 남아 있을 건데 그 과정 공부하면서 순서대로 찾아보기 편하게끔. 자, 그래서 그 이론서 순서대로 잘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험 대상 농작물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과수 작물이 2개가 추가됐어요. 자, 뭐가 추가됐냐면 자, 블루베리하고 그 다음에 두릅인데, 그러면 블루베리는 과수라는 거 아는데 두릅은 우리 채소예요, 과수예요? 채소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수 품목이 들어왔어요. 왜 과수로 들어왔냐? 이 두릅 거의 나무에서 채취하는 걸 우리가 보험 가입 대상으로 할게요. 우리 땅에서 캐는 땅 두릅도 있죠. 자, 그런데 보험 대상 목적물은 나무에서 수확하는 거. 그래서 과수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 블루베리는 과수 작물에 포함되지만 자, 여기 두릅은 임산물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소 작물 중에 이제 수박, 노지. 자, 그러니까 노지에서 키우는 거. 원래 우리 원예 시설에서 시설 작물로 수박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수박과 여기 노지 작물에서 키우는 수박의 좀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수박은 일반 과중 있죠. 보통 이 정도 크기 수박. 그런데 하우스에서 키우는 수박은요, 예전에는 보험 가입 대상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들어온 게 뭐냐면 미니 수박. 그래서 미니 수박, 애플 수박, 그 다음에 복수박 이렇게 좀 작은 거 있죠. 참외처럼 참외 정도 크기 있잖아요. 껍질 깎아서 먹는 거. 그런 게 보험 대상이 아니었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설 작물에서 키우는 수박은 그게 보험 가입 대상으로 들어왔는데 노지에서 키우는 것은 그게 안 들어와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 3개 품목이 들어왔어요. 자,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자, 자기 부담 비율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번에 바뀐 것 중에 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과수에서 우리가 그동안 유자, 그 다음에 호두인데 여기 뭐가 빠졌어요? 살구가 있었는데 살구가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살구는 자, 10%, 15% 이제 다 추가가 됩니다. 살구는 그동안 살고 있다가 빠졌고. 자, 두릅과 블루베리는 이번에 뭐예요? 신규 상품이잖아요. 신규 상품이니까 10%, 15% 적용할 조건을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안 갖췄죠. 세금 3년 연속 가입, 2년 연속 가입 조건이 없습니다. 신규는. 그래서 밭작물 수박도 마찬가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귀리, 작년에 신설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귀리도 아직까지는 그 조건을 충족 못했으니까 여전히 자, 10, 15%가 없고요. 자, 이번에 생산비 보장에서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생산비 보장은 원래 10, 15%가 없었어요. 다 20, 30, 40이었는데 10, 15%가 도입된 게 우리가 고무배 대단시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자, 고랭지, 고랭지 배추, 그 다음에 대파, 그리고 단호박, 그 다음에 시금치 이런 건데 여기에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10, 15% 적용되는 품목이 더 많아요. 그럼 반대로 10, 15% 적용되지 않는 게 개수가 적어. 자, 개수 많은 걸 외울게요? 적은 걸 외울 거예요? 적은 거. 왜 적은 거 외워요?
적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정도 잔머리만 있으면 된다니까. 이 공부하는데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다른 데 보니까 오히려 15% 적용되는 걸 외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자, 그러면 자, 이번에 자, 가을무, 봄배추, 가을배추 이거 다 추가된 거잖아요. 추가된 거니까 이거 다 신설된 거. 이번에 신설된 거니까 당연히 신규니까 15%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쪽파와 양상추, 자, 이건 그대로. 자, 그래서 그대로 이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지 않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외워야 되는데, 자, 어떻게 올 거냐? 자, 조심할게. 자, 배추는 봄배추가 있고 가을배추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무는 봄무가 없어요. 자, 이거 조심하세요. 무는 봄무는 없습니다. 무는. 그러니까 이제 무는 가을만 있어요. 무는 가을무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배추만 봄배추, 가을배추. 자, 그래서 배추가 양쪽 다, 그러니까 봄배추, 가을배추 양쪽 다 20, 30, 40 이렇게. 자, 무는 가을무고 배추는 봄배추, 가을배추 양쪽 다 20, 30, 40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배추가 자, 유일하게 자, 15%부터 우리 적용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양배추가 10% 들어왔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양배추 이제는 15% 유일하게 15%부터 시작된 건데 이제 들어왔어요. 자, 그다음 자, 방제 시설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자, 과수에서 사과 품목만 이 온풍기라는 게 들어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방제 시설은 항상 우리가 할인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할인되는 거 다 마이너스라는 게 이거 표시가 다시 들어왔는데, 자, 20%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방상펜, 서리방지용, 미세살수 이게요. 원래는 다 20%였어요. 20. 자, 그런데 25%로 늘었습니다. 할인이. 그래서 20%에서 이거 25% 늘었는데 뭐 이런 건 우리가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번에 두릅과 블루베리가 신설됐는데 여기는 자, 두릅, 블루베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말해 두릅과 블루베리는 방제시설 할인이 있다 없다? 지금 없어요. 여기 들어온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릅과 블루베리는 방제시설이 없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작년에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이게 논란이 많이 됐는데 이번에 명확히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꺼번에 이 표로 정리하다 보니까 마치 여기 위에 이제 쭉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재에 보면 이론세 보면 많이 있는데 제가 이것만 잘라가지고 여기다 실어놨는데 특히 이제 온주밀감 같은 경우, 자, 이거 두 개. 온주밀감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이거는요. 자, 동상의 특약을 가입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수학기 이후 동상의 보장 특약이 있잖아요. 그럼 그 특약을 가입했을 때 이 말이 없다 보니까 이 표를 보면 마치 다른 것도 어때요? 여기서 쭉 이렇게 방지시설을 갖췄을 때 적용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원래는 예전에 동상의 특약에 가입했을 때 그 할인은 딱 이것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론서 이걸 한꺼번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명확하게 이제 이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온주밀감은요. 자, 여기 방상펜하고 서리 방지용 미세살수 장치 있잖아요. 자, 이거는 동상의 특약을 가입했을 때 그리고 보험료 산출 이때만 이거 적용하셔요. 그러니까 온주밀감 같은 경우는요. 동상의 특약 가입했을 때는 오직 이것만 하고 다른 것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다른 방제시설 할인은 적용하지 않고 이 두 개만 적용한다 그 얘기예요. 이 두 개만. 자,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했던 것대로 이걸 정확하게 이제 썼을 뿐입니다. 이거 이제 논란이 좀 있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보험료 산정입니다. 자,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그동안 보험료 산정할 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 안에 이 숫자 있죠.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어요. 자, 예전에는 이거 부보장, 한정보장, 특약 할인 그랬으면 이제 보통 여기다 어떤 거는 마이너스로 돼 있고 또 손해율에 따른 할인과 할증이니까 보통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같이 표시된 거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할인은 여기 뭐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다 플러스라고 여기 다 플러스라고 이걸 통일했어요. 그래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이 한 마디 써뒀어요. 뭐냐? 이제 이것을 보면 자, 만약 할인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할증을 적용한다 그럼 무조건 뭐다? 플러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자, 만일 20% 할인이다 만일 그랬어. 그래 놓고요, 조건을 줄 때 마이너스 20% 이제 이렇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할인이고 또 마이너스니까 이거 마이너스 뭐가 돼요? 이거 플러스지 않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어, 우리 수학할 때처럼. 그래서 이제 그거 귀찮으니까 그냥 다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단해요. 그냥 할인이면 마이너스, 할증이면 플러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산출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괜히 이걸로 소모적인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명확하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농가 부담 보험료 지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농가 부담료를, 자, 이거 지원하는데, 이거 우리가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우리 적과전하고, 자, 이 벼밖에 없잖아요. 근데 적과전은 그대로 같아요. 적과전은 바뀐 게 없고, 자, 벼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41%, 44. 자, 여기에서 좀 낮춰졌죠? 갈수록 이건 낮추는 것 같아요. 지원 비율을. 왜? 예산이 없다고 맨날 깎아. 더 지원을 해줘야지. 자, 그래서 이대로. 그럼 적과전은 어떻게 돼요? 적과전은 33, 38, 그리고 5, 6, 6, 50, 60, 60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조심할 게 이제 55. 이건 그대로 바뀌지 않고 이렇게만 바뀌어요. 41, 44가 35, 38. 그래서 외울 때 이제 벼는 사모님 38 광땡 잡으셨네 이러면 돼요. 사모님 38 광땡 잡으셨네. 수지 맞았어요 이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적과전, 자, 종합위험 방식입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적과전에는요. 자, 우리 착과감소 보험금 할 때 우리 보장 수준 50% 또는 70%인데요. 자, 예전에는 여기 이거 어떤 거 우리가 선택하느냐가 좀 달라졌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착과감소 보험금 보장 수준 50, 70%는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수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놓고 50%는 이문 선택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근 3년간 자, 누적 적과전 손해율입니다.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순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보험금인데, 이때 보험금은 착과감소 보험금만 계산하는 거예요. 과실손해보험금 다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적 적과전 손해율이니까 착과감소 보험금만 따져가지고 자, 120% 이상이면 이때는 50%형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70%를 일단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죠. 왜? 더 많이 보장받는 것을 기본으로 세팅하고, 그리고 이제 50%는 본인이 나 이것만 할래요 해도 돼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누적 적과전 손해율이 120% 이상이다. 아하, 이 말은 뭐예요? 착과감소 보험금을 많이 타갔다는 얘기예요. 착과감소 보험금을 많이 타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보험사고가 많이 발생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가입자는요 50%만 가입할 수 있게끔. 자, 그래서 보험회사 믿기고 장사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많이 타간 가입자는 이거 선택 70% 안 되게끔 딱 50%만 되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바뀌었죠. 예전에 그럼 다 10% 자기 부담 비율. 이때 자기 부담 비율은요. 이때는 착과감소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다 합쳐서 순보험료 대비, 자, 이걸 우리가 손해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손해율이 120% 미만, 120% 미만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100%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100%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 통일됐어요. 이제 이건 다 통일됐으니까 이제 따로 안 봐도 되죠. 이거 다 120% 미만 통일됐어요. 그러니까 착과감소 보험금은요. 자, 여기 보장 수준 이거 선택하는 것과 이거 선택하는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계산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작년 10회 기출문제도 이거 출제된 거니까 잘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과수 종합 파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품목이 자, 드롭과 자, 블루베리가 추가가 됐는데,
이 두릅 블루베리가 어느 파트로 들어왔냐면 종합위험 과실손해 방식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오디하고 감귤, 온주밀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두릅과 블루베리도 과실손해 보장 방식으로, 특히 이제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온주밀감하고 많이 이제 비슷합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왔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 둘 자세한 건 이 밑에서 보고요. 그 다음, 자, 이제 용어 통일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거 엄청 막 뒤죽박죽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바꿨어요. 예전에는 보상하는 재해,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장하는 손해, 막 이렇게 뒤죽박죽 섞였어요. 그런데 재해로부터 우리가 보장받는 거고, 우리한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맞게 통일됐어요. 이건 이제 제대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보장하는 재, 앞으로 이제 조건이 다 이렇게 돼 있고, 손해는 이제 보상하는 손해냐, 보상하지 않는 손해냐. 자, 이렇게 이제 용어가 통일됐습니다. 이건 제대로 맞게 또 바꿨습니다. 그 다음,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이 생리장애라는 게 추가가 되는데, 이게요, 과수사종, 그러니까 적과전 보장 상품에는 없고, 그 이후로는 다 들어와 있어요. 자, 적과전에만 빠져 있습니다. 이게 적과전에만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럼 우리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우리 기억나는 개수, 통병, 땜하, 기보전 막 이렇게 암기하는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게 하나가 추가됐다. 그게.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생리장애. 자,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생리장애는 이제 여기 보상하지 않는 손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생리장애가 뭐예요? 자, 이제 용어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양불균형. 혹시 이런 것도 괄호 넣기 할 수도 있어요. 자, 관리 실수.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계약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생태적 요인 또는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해 농작물에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어때요?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 이유는 여기 재 있잖아요. 우리 보장하는 재 있잖아요. 이제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생리장애라는 게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기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릅과 블루베리 이제 추가된 상품인데요. 자, 이제 과실손해 보장에 들어가잖아요. 자, 보장 개시는 계약 체결 24시입니다. 계약 체결 24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장 종료는요. 자, 이것도 이제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자, 다 이듬해로 넘어가는데, 자, 여기는 5월 15일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는 9월 15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15, 915. 자, 515, 915 이제. 자, 이제 종료 시점. 이건 단순 암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 금액 산출을 좀 명확하게 했어요. 우리 교재보면 이거 잘못돼 있잖아요. 문구가 잘못되고 그랬는데, 이 문구 잘못된 거 제대로 고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은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입 수확량에다, 그리고 여기에 가입 가격을 우리가 이렇게 곱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입 수확량은 어떻게 정해요 하면 우리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그러죠. 자, 이거 우리가 가입 수확량은 보통 자,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10% 단위로 선택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가장 다 공통적인데, 자, 이번에 감귤, 온주밀감류, 무화과, 그리고 두릅과 블루베리는요, 평년 수확량에다가 표준 가격을 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평년 수확량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실은 이게 이제 이걸로 가입 수확량을 정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입 수확량이라고 보셔도 돼요. 무방합니다. 또 이렇게 신규 상품 같은 경우는 어때요? 평년 수확량, 그러면 또 산출된 게 있어요? 없어요? 과거 없으니까. 그럼 뭘로 해요, 우리가? 그렇죠. 표준 수확량의 100%. 그럼 그게 그대로 뭐가 돼요? 가입 수확량.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OD. 자, OD가 잘못돼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잡았어요. 원래 OD가 우리 교재 평균 이렇게 되죠. 평균. 그리고 평균 가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표준 수확량, 표준 가격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제 표준 결실수 대비 평년 결실수 곱해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분자도 이번에 이제 추가됐어요. 복분자. 그래서 복분자도 표준 수확량, 표준 가격인데, 자, 이건 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평년이라고 쓰는 게 맞는데 또 평균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봤을 때 오타 같아요. 이거 평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평균이라고 돼 있어요. 평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론서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수정판 나오면 이제 이게 고쳐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OD하고 복분자는 거의 용어만 달라지지 산출식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품목에 있어서 자, 이제 보험금 산출식인데요. 자, 일단 보험금 산출식을 보면, 자, 이것도 수학함수 보호장처럼, 자, 가, 피, 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가, 피, 자. 가, 피, 자니까 항상 똑같아. 자, 여기서 보호장하는 제로 PL이 자기 부담비를 초과한다. 이건 이제 수학함수 보호장에서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초과해야 보험금 지급된다 이건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PL 구하는 게 수학함수 같은 경우는, 자, 뭐예요? 평수 미평 그러잖아요. 평수 미평. 그런데 이건 수학함수가 아니라 뭐라고? 과실손해보장이잖아요. 수학함수 보장이야. 그러니까 보험금 산출식은 같은데 여기 이제 피율이 다른 거죠. 이 피율이. 자, 그래서 자, 여기 드룹 같은 경우는 피의 정화지수를 총 정화지수로 나눠요. 자, 여기서 이제 정화지란 말은 우리가 보통 꼭대기를 그리고 여기를 정수리 그러잖아요. 가지 맨 끝 부분을 근데 여기 가지니까 맨 끝에서 나오는 가지. 그러니까 맨 끝 가지를 얘기해요. 거기서 이제 두릅이 나오니까. 그래서 P의 정화지수를 총 정화지수로 나오면 이건 이제 당연히 뭐예요? P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미 보상 비율. 그래서 P 총 1미 이렇게 이제 외우셔도 되고요. 자, 이제 블루베리가 좀 복잡해요. 자, 그래서 아마 이 과목에서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이 과목에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피율인데, 자, 꽃 피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그 다음에 꽃 피해 조사를 실시한 경우 해가지고 이 피해율이 자 구하는 산출식이 좀 달라지는데, 자, 만약 꽃 피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과실손해 피해율, 꽃 피해를 조사 안 했으니까 과실손해 피해율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1-미 보상. 그런데 여기는 꽃 피해 조사를 했으니까 최종 꽃 피해율이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플러스 1만에서 최종 꽃 피해 피해율하고, 그리고 이제 자, 이 내용이 곱해집니다. 자, 그래서 꽃 피해 조사가 되었다면 이 내용이 자 추가가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자 보험금. 자, 이렇게 이제 산출 알아두시오. 자, 그다음. 자, 평년 수확량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자, 우리 1과목은 이제 평년 수확량이 중요하니까 1과목은 평년 수확량 잘 봐야 돼. 자, 원래 신규 가입은 우리 평년 수확량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표준 수확량으로 우리가 가입한 평년 수확량 이거 대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사과대추 있었잖아요. 사과대추가 있었는데 사과대추가 삭제됐습니다. 자, 이거 중에 사과대추. 그래서 우리가 살구 4대유 그랬잖아요. 살구 사세요. 세일해서 70%에 팔아요 그랬는데 사과대추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과대추 다 빠졌어요 이번에. 인수지한 목적물 파트에서도 사과대추 다 빠지고. 그럼 사과대추 어때요? 그냥 일반 과수처럼 하면 돼요. 이제 일반 과수처럼. 그러니까 사과대추도 이제 뭐예요? 표준 수확량에 얼마로 해야 돼요? 100% 하라 이거. 이제 이거 빠졌으니까 100%로 합니다. 사과대추는 이제 빠졌다. 그거 복잡했죠? 기억 안 나세요? 나잖아요. 우리 이거 있었잖아요. 이거 사과대추 같은 경우는 과거 가입일을 했다 0에 1에 2회인 경우는 70, 80, 90 해가지고 다 계산했었잖아요. 이거 통째로 다 삭제됐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뭐가 좋아요? 우리 한 15점 맞을 건 날라갔는데. 오히려 이런 건 좋아요. 남아있어야지.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이거 순차대로 하는 것 뿐이지. 또 연습을 다 했는데 빠지니까 허탈해야 정상인데. 허탈 안 해요?
공부 안 했단 얘기예요? 안 했단 얘기예요. 예, 다 통째로. 그래서 사과대추 지금 통째로 빠졌고요. 그 다음 우리가 평년 수확량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가입년도 표준 수확량이 우리 130% 초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여기서 제외되는 게 복숭아, 밤, 포도, 모아가 있는데 블루베리가 여기 추가돼요. 드룹은 안 들어와요. 블루베리만. 자, 그래서 우리가 밤에 몰래 포복하여 무화과 서리는 마음껏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무화과하고 뭐 또 해야 돼? 블루베리까지 이제 서리해야 돼. 무화과, 블루베리를 이제 마음껏 한다. 마음껏. 그러니까 초과해도 된다.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과거 수확량 구할 때. 자, 우리가 A값 구하는 거 있잖아요. A값. 과거 수확량 A값 구할 때. 자, 사고가 발생하여 수확량 조사를 한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자, 감귤 온주 밀감 있잖아요. 여기 블루베리가 같아요. 이거. 자, 그럼 여기 평년 수확량 무시하고 평년 수확량 곱하기 1-P로 하고 평년 수확량 50% 비교해서 둘 중에 뭐예요? 큰 값. 둘 중에 큰 값이었죠. 자, 그래서 이게 온주 밀감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조사 수확량하고 우리 조사 수확량하고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 50% 비교해서 다 했잖아요. 둘 중에 큰 값. 근데 여기만 이제 이렇게 PL이 나옵니다. 그런데 온주밀감 PL은 예전에 그대로. 자, 보통약관 PL에다가 동상의 비율, 수학기 잔존 비율을 곱해서 더해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블루베리는요. 네, 블루베리는 동상 이게 없잖아요. 이게 빠져요. 그냥 보통약관 PL. 자, 여기에다가 100%는 안 넘어야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약관 피해율만 가지고 따집니다. 보통약관 피해율만. 온주밀과는 이제 동상의 피해율이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반영해 주는데 여기는 동상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통약관 피해율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뭐 새롭게 추가되고 막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논작물 보겠습니다. 자, 우리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이 좀 이렇게 특이합니다. 자, 그래서 아부다 이제 우리가 외웠잖아요. 그리고 D분의 C로 이렇게 보정해 주는데, 자, 여기서 A값, B값, C값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아니, A값, B값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C값이 바뀌었어. 자, 가입년도 보정 개수가 좀 표현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표현이. 그래서 가입년도 자, 품종별, 이양 일자별, 그 다음에 재배 방식별 보정 개수를 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뭐예요? 한데, 자, 제가 예시로 써놨습니다. 자, 품종별이면 이제 품종이 조생종이냐, 중생종이냐, 만생종이냐. 그럼 이렇게 품종별로 뭐예요? 보정 개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생종은 0.9, 중생종 1.0, 만생종 0.98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낼 때, 자, 보험 가입자가 이번에 자, 중생종으로 가입했어요. 그럼 여기다 이제 이걸 뭐예요? 이걸 적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건 조건 다 주고 우리가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이양일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파 재배한 경우가 있고 이제 이양을 해요. 그럼 이양도 손으로 이양하는 거냐, 기계 이양이냐? 근데 요즘 다 어떻게 해요? 다 기계 이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럼 이양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4월 달에 이양했다, 5월 달에 이양했다, 6월 달에 이양을 했다 그래요. 자, 우리 이양 한기일은 언제? 7월 30, 그러니까 늦어도 7월 31일까지 이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양을 몇 월 달에 했느냐에 따라서 또 개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5월 며칠, 아니면 6월 며칠 날 이양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 찾아서 여기 적용해서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재배 방식입니다. 자, 일반 재배냐, 친환경 재배냐. 그런데 친환경 재배를 하더라도, 자, 무농약 재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 재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재배했느냐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 가입자가 재배 방식을 뭘로 했냐, 그렇게 조건을 주면 거기에 따른 이 개수를 곱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3개 다 뭐 한다고요? 자, 이거 3개를 다 이렇게 곱해준다. 이 보정 개수를 곱해준다. 자, 그렇게 하면 돼. 그 다음. 자, 논작물에서 귀리 있었죠, 귀리. 자, 귀리는 계약자 책임 있는 사유로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 뭘 따진다? 무사고 따진다고 그랬죠. 무사고는 뭐예요? 우리가 표준과 평년 둘 중에 큰 값.
큰 값에 뭐 한다고요? 1.1배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사고 이거 적용한다 그랬는데 이거 삭제됐어요. 그럼 이게 밭작물에서 어디도 나와요? 이 말이 이 먹 같은 자식 그랬잖아요. 말 안 듣는 마귀 그랬잖아요. 마귀. 우리 까마득한 세월이 흘렀어 지금. 자, 마늘과 마늘과 귀리에만 이거 있었잖아요. 자, 마늘도 다 삭제됐어요. 그래서 이런 말 다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마귀 같은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삭제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책임 있는 사유로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몰라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문제 나오진 않겠죠, 이거. 예, 마늘, 귀리 다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두 군데 조금 이따 나와요. 자, 다 삭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밭작물 보겠습니다. 우리 수확감소 보호장에 수박이 이제 노지 수박이 이제 추가됐죠. 그럼 노지도 이제 수확감소 보호장이고 경작불능 보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박은 이제 정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호장 개시가 정식 완료 24시인데 이건 나머지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거 지나서 계약을 했다면 계약 체결 24시인데 자, 이거 판매 개시원 또 5월 3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수박 판매 개시원 5월 31일. 그리고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될 건데 이것은 이제 오타가 난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경작불능은 다 뭐예요? 수확기 시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확함수 보호장은 다 뭐라고 해야 돼? 수확기 종료 시점. 우리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확기 종료 시점이 아니라 수확 개시 시점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입력하다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좀 진짜로 이래서 필요한 건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최종 3월에 수정해서 나와 봐야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판매 개시원 또 8월 10일. 그러니까 이제 이 날짜 우리가 근데 이렇게 새로 추가된 것은 3개밖에 안 됐잖아요. 이런 것은 암기 비법 필요 없이 그냥 3개밖에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외우고 시작해야죠. 그래서 출제자들이 여러분 공부 다 했을 줄 알고 신설된 건 안 내요, 보통. 잘 안 내는 편이더라고요. 자, 마늘. 자,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자, 마늘은 재파종도 그러고요. 조기파종도 마찬가지야. 조기파종 특약도 다 바뀌었어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걸 원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출현주수 그랬잖아요. 예, 출현주수가 식물체 지수로 바뀌었어요. 출현주수가 식물체 지수. 예. 그리고 여기 원래는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작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작고. 근데 우리는 크다 작다 말은 길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은 많다 적다. 그러니까 3만 주 양이니까 많다 적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 작고 길이를 가지고 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꿨는데 문제는 그냥 적고 이러면 되지. 적어지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 영어 수동태 표현. 비동사 플러스 PP 해가지고 우리 수동태. 이건 우리나라 국어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런 건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적고 이러면 되는데 이런 것은 뜯어 고쳐야 돼. 적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자, 어쨌든 바꿨는데 문제가 있어요. 바꿨는데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국어적인 게 조금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 표준 피율인데 여기 뭘로 돼 있어요? 원래는 표준 출현 피율. 표준 출현 피율이 줄여서 표준 피율. 여기는 똑같이 출현 주수가 식물체 지수로 바뀐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조기 파종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나온 말들 다 마늘에서는 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요. 그다음, 과거 수확량 산출할 때, 마늘 나오잖아요. 책임 있는 사유로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으면 무사고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삭제됐습니다. 무사고 적용하지 않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나와봐야 합니다. 그다음 이거 논란이 많았잖아요. 자,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무사고 할 때 여기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원래 이 앞에 뭐라고 한마디 있었죠?
뭐라고 됐어요? 가입 연도 이렇게 됐잖아요. 보험 가입 연도.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사고 때는 당연히 무사고 연도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만 이 말이 있어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죠. 자,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고 이제 삭제했어요. 삭제했으니까 그럼 이건 뭘 얘기해요? 무사고 연도. 그 무사고 연도 표준 수확량 똑같이 다른 것처럼 똑같이 무사고 연도 표준 수확량 적용하면 됩니다. 이제 가입 연도 하면 안 돼요. 원래 맞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야 맞다 그랬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거 이렇게 자 바르게 잡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밭작물입니다. 그러면 또 잠깐 우리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 밭작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생산비 보장인데, 자 생산비 보장 품목에 이제 추가된 게 있죠. 이렇게 이제 추가된 품목이 있는데 그게 우리 봄배추 그리고 가을무. 자, 그럼 이제 추가된 거기 때문에 이제 추가된 품목에 대한 이제 보험 기간입니다. 자, 배추는 이제 정식하는 거고 무는 파종하는 거니까 자, 이 완료일부터 24시인데 자, 이제 여기 한길. 자, 여기는 4월 20일, 여기는 9월 15일. 그리고 이제 종료. 자, 배추는 이제 여기 70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 같은 경우는 이제 8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배추 하니까 추 하면 뭐예요? 70, 같은 70 이렇게 하고 무는 80인데 우리 무파마 그 라면 알아요? 몰라? 무파마 라면 아주 국물 시원하다 이렇게 그래서 무파마 그래 80일 이렇게. 그 다음에 대파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대파가 원래는 5월 20일이었잖아요. 자, 대파가 그래서 오이처럼 두꺼운 게 대파다 이렇게 외웠는데 이것도 바뀌는 바람이 좀 그래서 6월 15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5월 20일에서 6월 15일로 바뀌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그대로 200일 맞고요. 그 다음에 당근. 자, 당근은 당근 마켓에 팔지 마 그랬죠. 그래서 8월 30일. 당근은 당근 마켓에 팔지 마 그래서. 그런데 이게 예전에 얼마로 됐어요? 2월 이거 29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없으니까 이거 제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월 말일로. 그런데 조심할 게 양배추는 우리 숫기별로 뭐라고 돼 있어요? 2월 28일, 3월 15일, 3월 30일 이랬죠. 거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쓰는 사람이 달라서 그런지 자, 양배추는 그대로 2월 28일 그래요. 극조생, 조생종하고 중생종, 만생종 해가지고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당근은 이렇게 말일로 바뀌어요. 이건 맞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파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재파종. 자, 예전에는요, 재파종이, 자, 이것만 인정됐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매월 실시. 그래서 재파종은 매월 실시한다.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보장 개시는 생산비 보장 개시 다 같아요. 생산비 보장 같은데, 자, 우리 재파종은요, 이 날짜가 언제예요 하면, 자, 이 날짜에 플러스 다 얼마? 10일 그랬잖아요. 플러스 10일. 자, 그래서 이게 다 플러스 10일인데, 이제 나머지 품목도 다 파종하는 것은 재파종, 정식하는 것은 재정식. 이게 이제 다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거 다 이제 재파종. 이제 가을무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있는데, 자, 그러면 기존에 이건 똑같아요. 생산비 보장 보험 기간 개시는 같은데, 이제 여기서 자, 재파종은 다 플러스 10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보니까 여기 플러스 10이라면 얼마예요? 9월 25일. 자, 여기 플러스 10일 하니까 8월 10일. 이건 그대로 적용 똑같이 됐잖아요. 근데 이것만 달라. 자, 당근만 여기서 플러스 10이라면 원래는 9월 10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날짜가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만 외우면 되죠. 나머지는 다 플러스 10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당근만 당근마켓에서 팔지 마 해가지고 똑같다. 당근은 똑같다. 자, 그래서 당근 똑같다. 자, 재정식 보겠습니다. 자, 재정식도 예전에 양가월부 해가지고 이것만 인정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식하는 품목들이 다 이제 다 재정식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배추가 이제 추가된 건데, 그럼 우리 재정식도에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플러스 11이잖아, 이게. 다 플러스 11인데, 자, 고추는 이제 이게 계약 체결 24. 여기는 이제 원래 고추도 어떻게 해요? 고추 모종을 사다가 옮기시면 주로 정식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이제 계약 체결 이렇게 돼 있어요, 고추. 그러니까 고추는 파종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정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다는데, 어쨌든 계약 체결 24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외워야 돼. 자, 그래서 6월 10일. 자, 고추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추 들고 60만세 운동 했다, 이렇게. 고추. 우리 한국 사람 고추 맵잖아요. 그래서 60만세 운동 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또 플러스 10일인지 아닌지 봅시다. 자, 여기 7월 31일인데 여기는 8월 10일이니까, 여기 플러스 10일 맞게 돼 있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다 문제예요. 자, 4월 20일이면 여기는 4월 31일 해야 되는데 5월 15. 이게 이제 좀 이게 틀어졌습니다. 단호박, 우리 단호박 구이 그랬잖아요. 5월 29일이니까 이건 6월 10일이어야 되는데 5월 31일이고요. 자, 대파 아까 6월 15일이었잖아요. 이게 바뀌었죠. 그럼 15일이니까 25일이어야 되는데 21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가 변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는 다 플러스 10일인데 지금 여기는 이제 처음이 없으니까 이제 고추만 60만세 운동이고, 이건 이제 변수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 이렇게 바뀐 것만, 자, 바뀐 것만 딱 5개 골라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곧 봐요, 그 문제를. 모의고사 같은 데 많이 활용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비에서 이제 우리 준비기 생산비 계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경과 비율 구할 때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이제 곱하기, 자, 표준 생장 일수분의, 그 다음에 생장 일수 이러잖아요. 표생분의 생일. 자, 이때 이 알파, 이제 준비기 생산비 계수입니다. 자, 고추가 어쨌든 얼마예요? 52.7. 자, 52.7에서 49.5로 바뀌고, 브로콜리는 49.2에서 55.9로 바뀌었죠. 이게 이제 보통 해마다 바뀌어요. 자, 그래서 고추 사구려. 자, 고추 사구려. 이렇게 고추 사구려. 그래서 브로콜리 559. 브로콜리는 559. 고추 사구려 559.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금 이렇게 하잖아요. 장경, 피, 자, 이제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럼 이때 이제 피해율 구할 때, 이게 이제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피해율인데 피해 비율 그랬잖아요. 피해율이나 피해 비율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 놓고 이제 피해 비율은 피해 면적 나누기 재비 면적.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맞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피해 비율이 아니라 면적 피해율로 제대로 바꿨고, 그걸 원래는 이게 손해 정도 비율 그랬는데 이제 여기 이 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평균 손해 정도 비율, 이제 이런 식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삼입니다. 자, 인삼 우리가 특정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 위험. 자, 그래서 이제 총 8개. 자, 그래서 우리가 강태훈의 집에 화재가 나서 폭 찌니까 뭐 했다고요? 냉찜질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8개 외웠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수해가 추가됐습니다. 자, 그래서 인삼 조수해가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새나 짐승에 의한 피해죠. 그 다음, 자, 보험가입 금액. 우리가 인삼 보험가입 금액은 연금별 보상 가액에다 재배 면적을 곱하는데, 자, 우리가 이 연금별 보상 가액, 그래서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 있잖아요. 그럼 이 연금별 보상 가액인데 이게 이제 제대로 맞게 들어왔어요. 제대로. 우리 교재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형이든 2형이든 다 이걸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 가입연도 무조건 1년 하면 그럼 2년근은 여기에 금액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플러스 1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형은요, 그냥 보험 가입연도 연금 적용하고요. 2형이 플러스 1년이에요. 그럼 1형은 5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30일이니까 이거. 그리고 2형은 언제예요? 11월 1일부터 이듬해 10월 31일. 그러니까 11월에 가입하니까 거의 피해가 그 다음 연도잖아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1년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1형은 자,
보통 그 연도니까 플러스 1년 없고 2형일 때. 그럼 이제 이걸로 이제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연금별 보상 가액을 이거 다 외워야 됩니까? 근데 몇 개 안 되니까 여러분이 외우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가림 시설 보험금인데 이게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제 재조달 가액 특약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재조달 가액은 그거잖아요. 감가상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 발생 시점이 시가, 감가상각을 한 시가가 아니라 뭘로 하겠다? 재조달 가액으로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내용이 이것만 있다가 이제 이게 추가됐는데, 자, 여기 보면 보통 약관과 동일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게 같거나 클 때니까 같은 것은 뭐예요? 전부. 큰 것은 초과보험인데, 자, 이 경우는 뭐든지 가액 뭐예요? 보험 가입금이 가액보다 클 때는 가액을 한도로 한다는데 보통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는데 이렇게 초과보험은 보험 가액을 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해 뭐일 때? 일부 보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같고요. 이건 같고. 그럼 일부 보험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보면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곱하기, 자, 이거 비례 보상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비례 보상하는데 이때 이 보험 가액을 뭐예요? 보통 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가액이잖아요. 시가. 그런데 재조달가액 특약에 가입했을 때는 이 보험 가액을 뭘로 하겠다? 재조달 가액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특약에 가입했으면. 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시설 작물과 버섯 작물. 자, 이번에 이제 예전에 우리가 시설 작물 풋고추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추라고 해가지고 이제 풋고추만 보장되는 게 아니라 홍고추 이렇게 둘 다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박 같은 경우입니다. 일반 과중만, 그러니까 일반 크기만 됐는데 이번에는 중소형 과중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애플 수박, 미니 수박, 복수박. 자, 근데 조심할게. 시설 작물 수박은 이게 추가됐는데 아까 우리 수학과 보면서 밭작물, 노지 수박은 이거 안 됩니다. 그 인수 제한 목적물에 미니 수박은 인수 제한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시설 작물입니다. 자, 시설 작물 같은 경우, 자, 버섯 작물은 아니고요. 다음 해당한 경우만 자연재해나 조세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 세 개밖에 없었잖아요. 자, 그래서 자, 구조체, 피복제 등 자,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작물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준다. 그리고 자, 시설물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지만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해서 전체 작물 이렇게 포기했을 때 이제 보상한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그동안 이렇게 자연재해 이 말이 있어요. 그럼 여기 조수해란 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그동안 빠진 게 추가가 됐죠, 이제. 자, 그래서 시설재배 농작물에 이렇게 이제 조수의 피해로 발생한 경우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버섯 작물은 이것도 되죠. 자, 버섯 작물은 자, 이거 보장이 되는데 자, 이건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다 뭔만 보장된다고요? 이것은 다 시설 작물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버섯 작물도 되지만 나머지 이거는 시설 작물만. 자, 그래서 이거 하나 추가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표고버섯 확장이용 보장 특약 있죠. 그럼 표고버섯 자, 확장이용 보장 특약을 가입했으면 원래 버섯은 뭐예요? 자, 버섯은 1번만 되고 나머지 안 됐잖아요. 그런데 확장이용 특약을 가입하면 표고버섯만 이게 보장이 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할게. 이 특약에 가입했을 때 여전히 2번, 3번만 있어요.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표고버섯 확장위험 특약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이거 네 번째는 여전히 없습니다. 버섯은. 자, 이 조수에는 버섯은 없어요. 아마 시중에 그
유튜브 강의 들으면서 이거 버섯 들어갔다고 이렇게 누가 했다고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요. 이론서에 보면 없습니다. 명확히 없어요. 자, 그래서 표고버섯 확장위험 보장 특약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2번, 3번은 되고 4번은 없다. 그 다음 그럼 이제 확장위험 보장 특약에 가입했을 때 이제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특약 보험료는 뭐예요? 특약요일이잖아요. 보통 우리 앞에서 다 특약은 특약요일.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지역별, 종별 요일 곱합니다. 특약요일이 아니라. 근데 우리 지금 이론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화재위험 보장 특약요일로 돼 있어요. 잘못돼 있었잖아요. 자, 잘못돼 있었는데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지역별, 종별 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할증 적용 계수가 적용되는 게 이거 이제 맞게 돼 있는데 뭐냐면 자, 원래 시설 작물이나 버섯 작물도 지역별 요일과 종별 요일 적용해 주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특약이니까 특약 요일 해야 되는데 특약 요일로 하지 않고 주계약 요일처럼 돼 있어요. 주계약 요일처럼. 그 다음에 할증 적용계수가 붙어요. 그러니까 특약에 가입했으면 보험료를 뭐예요? 추가로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계약 보험료를 적용하는 거에 대해 할증 적용 계수가. 그러니까 이제 할증이니까 이 계수가 뭐 1.1이다. 그럼 1.1 아니면 1.2다. 1.2 이런 식으로 적용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험료 산출식이 바뀌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제 가장 우리 신경 써야 될 게 수입 보장입니다. 용어가 바뀌었죠.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이 아니라 농업 수입 안정보험이라고. 안정보험.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안정보험인데 여전히 보험금은 수입 감소 보험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 감소 보험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이 감소됐을 때 보장을 해주고 또 이제 수확량 감소 보장도 같이 이루어지는 상품인데요. 자, 여기 이제 품목이 옥수수하고 보리가 추가됐습니다. 이때 이제 보리는 맥주보리, 쌀보리 이런 품종들이 다 보상되는 것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 구하는 게 좀 뒤죽박죽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이제 다 통일시켰습니다. 뭐라고 통일시켰냐? 과거 5년이란 말로 다 통일시켰어요. 과거 5년이란 말로 다 통일됐습니다. 예전에는 직전 5년 막 이랬잖아요. 그 다음 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직전 5년인데 거기다 괄호 알고 뭐야? 가입년도 포함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자, 과거 5년이라는 걸 따질 때 그럼 어떻게 따질 거냐?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만일 우리가 2025년에 만일 2050년에 만일 수확을 한다고 해봐요. 다시. 자, 2025년에 우리가 자, 수확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수확년도와 가입년도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가입은 2024년에 보통 가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2023년, 22년, 21년, 20년. 그러니까 과거 5년 하면 그냥 이렇게 구분하세요. 그냥. 그래서 수확기 가격은 2025년에 수확한다 그러면 그냥 2025. 그리고 과거 5년 하면 이걸로 다 이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여기 콩, 그리고 고구마, 그리고 가을 감자, 그 다음에 옥수수. 자, 이 네 개는요, 가입년도와 수확년도 같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가입년도, 수확년도 같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확년도니까 가입년도, 그 과거 5년 따질 때 그냥 그 전년도 하면 돼요. 그 전년도. 그런데 나머지 품목은 수확을 이듬해 하잖아요. 그럼 이듬해 하면 어떠냐? 그럼 이제 수확을 만 25년 한다고. 그러면 가입은 그 전년도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 5년 또는 직전 5년 이럴 때 어떤 품목은 가입년도 뭐 포함하냐 마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가입년도 포함해서 직전 5년이면 23년부터 시작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 자, 그래서 그런 말이 이제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가입은 이때 하고 수확은 이때 한다. 그러면 과거 5년 그랬을 때 그냥 가입년도 포함해가지고 이때부터 5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항상 수학년도 뺀 나머지 5년치 이러면 돼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제 통일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품목별로요. 자, 크게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 여기 빨간 걸로 된 마늘, 나물용 콩, 그 다음에 보리. 이들은요, 과거 5년 평균 수매가 올림픽 평균. 자, 다 여기 과거 5년 평균 수매가. 여기는 수매가 아니라 그냥 평균 가격 보려는 그러는데, 자, 여기 올림픽 평균 값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품목들은요, 과거 5년 중품 상품 평균 가격이 올림픽 평균 값이에요. 그러니까 다 중품 상품 따집니다. 그런데 옥수수만 중품 상품이 없어요. 그냥 연도별 평균 가격 올림픽. 자, 옥수수는 중품 상품이 없다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과거 5년 농가 수치 비율 올림픽 평균, 이건 이제 다 통일됐어요. 예전은 수확기 가격에만 이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준 가격 다 똑같아요. 이제 농가 수치 비율은 5년치 올림픽 평균 값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나 여기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통일됐어요.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자, 수확기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마늘, 나물용 콩, 보리만 수확년도 평균가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중품 상품 평균가 이렇게 됐습니다. 중품 상품. 그리고 옥수수만 중품 상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거 5년 농가 수치 올림픽. 그러니까 만약 수확년도 있다 그러면 농가 수치 비율도요, 24년, 23년, 22년 이렇게 조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최대값, 최소값 버리고 나머지 나누기 3 해가지고 올림픽 평균값 구하면 됩니다. 이제 통일됐어요. 자,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다 정리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크게 이제 둘로 나눕니다. 자, 마늘, 나물용 콩하고 보리만 그냥 여기는 뭐다? 중품 상품 없이 올림픽 평균가. 나머지는 중품 상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하죠. 이 세 개만 묶어서, 자, 수입 감소.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 갑자기 농사 짓다가 벌어들인 수입이 뚝 떨어지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수입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집에 있는 마누라가 보리밥에 콩나물국만 끓여주더라 이러면. 그래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수입이 떨어져서, 그래서 마누라가 보리밥에 콩나물국만 주더라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중품 상품 이렇게 합니다. 간단해요. 그러면 끝나고 이제 끝나고. 자, 그래.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인지,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한 건데, 자,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감소 보험금. 자, 일단 옥수수 볼이 새로 들어왔는데, 자, 둘 다 보험 가액 금액, 그 다음에 피해율,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피해율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기실기 그랬잖아요. 자, 기실기. 자, 기실기. 그리고 이제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의 기준 가격.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기평기 이렇게 외웠고요. 그 다음에 실제 수입은 어때요? 우리 실제 수입은 조사 수확량에다가 미보상 감수량을 더해서 곱하기 미니멈. 자, 우리 기준 가격하고 수확기 가격 중에 작은 거 곱해준다 이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수익 감소 보장 보험금 계산식인데, 그럼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만 좀 달라집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산출하는데, 이제 이것은 2과목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2과목에서 공부할 때 이제 조금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옥수수는요, 기준 수입이 평년 수확량에다 기준 가격 곱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옥수수는 수확량 조사를 안 하는데 평년 수확이 어떻게 나와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건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건 평년 수확량이 아니라 뭘로 한다? 표준 수확량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좀 기다려 봐야 돼. 자, 문제 나오면 논란이 있어요. 차라리 나올 확률은 어떻게 보면 또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돼. 이게 이제 명확하게 안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옥수수 이제 실제 수입은, 자, 옥수수 실제 수입은 여기처럼, 자, 여기처럼 다른 것 품목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좀 다릅니다. 자, 해당 농지 기준 수입과 실제 조사한 해당 농지 손해과의 차이를 가지고
따집니다. 이때 실제 수입을. 자, 그래서 손해액을 구할 때 이제 기준가격 수확기가를 비교해서 기준가격이 수확기 가격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이 공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가격보다 수확기 가격이 클 때는 이제 기준가격, 이제 피해 수확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이제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평년 수확량 이렇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 피해 수확량 같은 경우는 이제 옥수수, 밭작물, 수확감소 보장 있죠? 거기서 했던 방식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조금 기다려 볼 필요는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 봤고요. 자, 인수지원 목적물 봅니다. 자, 인수지원 목적물에서 이제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자, 최저 가입 금액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게 부족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각각이란 말이 다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각각 가입 기준 미달 농지는 이제 합쳐서 몇 개까지? 2개까지. 이렇게 2개까지 합쳐서 하나의 농지로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이 각각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데는 들어가 있고 빠진 데는 빠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각각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논작물 벼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논작물 얼마예요? 우리 50만 원 이상이어야 가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50만 원이 안 되는 25만 원짜리, 25만 원짜리 2개 이렇게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이건 돼요. 그런데 자, 70만 원짜리하고 25만 원짜리 이렇게 가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또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3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이런 거 안 된다. 아주 친절하게 그림으로 해줬어. 그림 안 그려도 다 아는데 이런 것을 또 친절하게 그림까지 그려서 이제 했는데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각각 미달 2개까지 합쳐서 하나로 가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수 품목에서 사과대추 이게 다 삭제됐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사과대추는 품종이 천황, 황실, 대능 이런 건 가입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기억나나요? 그리고 천황과 황실은 하우스 재배만 가입할 수 있다. 다 삭제됐어요. 사과대추가. 그 다음에 살구 파트에서 원래는 게살구는 가입을 못하는데 이게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게 원래는 어디에 있었어요? 자두. 그러니까 뭐냐면 살구하고 자두하고 교배시켜서 만든 게 플럼코트예요. 그런데 자두 파트는 플럼코트 인수 안 된다 그랬는데 살구 파트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플럼코트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살구와 자두하고 교배시켜서 나온 게 플럼코트인데 자두 파트에도 이거 있고 이제는 살구 파트에도 이것은 인수 제한된다. 이렇게. 자, 그다음. 자, 이쪽 부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자, 무화과가 이게 추가됐어요. 한 주당 제식 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이면 인수 제한됩니다. 원래 이게 자두하고 매실에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 이랬잖아요. 자매지간 아무리 친해도 1제곱미터 이하에는 살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번엔 이제 무화과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무화과 키우는 자매는 이렇게 해야 돼. 자, 이제 무화과 재배하는 자매는 아무리 친해도 1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같이 못 산다. 못 사니까 인수 제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신설됐으니까 이제 다 외워야 되는데 중요한 것만 뽑았어요 일단. 자, 둘 다 수령이 얼마? 2년 미만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3년생부터 외웠죠? 3년생, 4년생 했는데 이제 2년생이 두릅과 블루베리입니다. 자, 그 다음 두릅은요. 여기 한 주당 재배 면적이 3.3제곱미터 초과되면 안 돼요. 두릅. 자, 3.3제곱. 3.3제곱미터는 한 평이에요. 한 평. 자, 그 다음에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가 관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원래 관수시설 무화과하고 살구만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블루베리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루베리하고 무화과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제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해요. 아까 우리 방제시설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방조망 미설치 과손 인수제한 이렇게 돼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어쨌든 여기에 분류되는 방조망. 그래서 방조망은 새가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새가 많이 쪼아먹는 게 분류돼요. 굉장히 많이 쪼아먹는데. 그래서 이거 설치돼야 돼. 그 다음 1000제곱미터당 100주 미만인 과수는 안 되고요. 제시 밀도죠. 그리고 1200주를 초과하면 안 돼요. 자, 100주 미만이면 안 되고요. 1200주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0주 이상 1200주 이하,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야죠. 100주에서 1200주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연율 있잖아요. 자, 출연율은 다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종하는 품목입니다. 파종하는 게 이제 얼마만큼 싹이 났냐 이건데, 자, 당근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없다가 이거 추가됐어요. 당근만 5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당근 씨앗은요, 파종하면 그렇게 출연율이 좀 잘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좀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당근은. 그리고 자, 우리가 그동안, 자,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감옥에서 우리가 콩을 구한다 그랬죠. 감옥에서 콩을 구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거 얼마였어요? 90% 했잖아요. 이제 다 80% 떨어졌어요. 그리고 팥은 얼마였어요? 팥은 85% 했잖아요. 이제 다 80으로 통일되고. 그 다음에 무는 원래 없었어요, 우리. 무는 출연율이 없었는데, 고랭지 무, 가을무, 월동무 다 80% 이거 신설됐어요. 이거는 원래는 없다가. 자, 그래서 90%짜리가 다 80, 팥도 85인데 80, 이제 다 80. 이제 출연율은 다 80. 이제 편해졌죠, 이제 오히려. 헷갈리죠. 근데 저 문제집 다 뜯어 고쳐야 돼, 이거. 아, 이제 귀찮아 죽겠어. 이제 언제 또 해, 또. 하다가 또 빠뜨리면 또 왜 이게 잘못됐냐 또 질문 들을까 봐 벌써 걱정되는데. 막 이제 하나라도 좀 누락될까 봐 걱정됩니다. 쉬워졌어요. 자, 그 다음 가축.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축인데, 우리, 자, 보상하는 사고에 이게 추가가 됐어요. 자, 거만서 및 진단서 소에만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소에만, 다른 데는 안 들어오고 소에만 이게. 그리고 자, 말에서 자, 자기 부담금이 경마장 내 30%가 추가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경마장 외에는 30이잖아요. 그냥 경마장 외에는 다 30인데 경마장 내가 이제 30 들어왔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 외삼촌이 경마장 가가지고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배팅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 돼요. 자, 외삼촌이 경마장에 가서 배팅한다. 5, 10, 20, 30 이렇게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거의 다 포함됐어요. 아주 사소한 거 하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정리할 때 참고하셔가지고 이론서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펼치면서 여러분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재가 나오면 그때 이제 꼭 끼워놓고 이것만 가지고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프린트 자료 보관하는데 의의를 두지 마시고 꼭 공부해서 제대로 잘 암기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